오늘 아시아 시장은 분위기가 좀 갈렸어. 중국은 경기 부양 기대랑 AI 반도체 테마 덕에 기분 좋게 올라갔고, 일본은 금리 인상 이슈에 눌리면서 쉬어가는 흐름이었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자. 첫 번째는 지수 흐름이야. 중국부터 보면 상해 종합지수가 장 초반에는 살짝 밀리면서 출발했어. 장중에 한때는 전일 대비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 위로 방향을 잡으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3,900선을 회복했어. 어주 전반을 담은 상해어 지수도 비슷한 흐름으로 마감했고 비지수도 소폭이지만 같이 올라줬어. 이어서 일본은 분위기가 좀 달랐어. 니케이 225는 시가부터 약세로 출발했고 장중 내내 반등이 크게 힘을 쓰지 못했어. 고점도 전일 대비 낮은 수준에 그쳤고 결국 종가 기준으로 5만 선위를 지키긴 했지만 하락 마감이었어. 두 번째는 시장을 움직인 요인이야. 오늘 아시아 시장을 움직인 요인은 크게 네 가지야. 먼저 중국 쪽에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계속 깔려 있었어. 최근 지수가 3거래일 연속으로 밀렸던 터라 저가 매수 심리도 같이 붙으면서 반등 쪽으로 힘이 실렸어. 다음은 중국의 AI와 반도체 자급화 정책이야.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무어스레드가 상장 첫날부터 극단적인 급등을 보이면서 관련 기대를 키웠어. 이 회사가 미국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만큼 중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강화 정책 수혜 기대가 더 부각됐다는 분석이 나왔어. 블룸버그도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술 자급 체제를 밀어붙이는 흐름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고 정리했어. 이어서 일본 쪽에서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핵심이었어. 이번 달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정부도 이를 용인할 거라는 관측이 퍼졌어.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넘어서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같이 커졌어.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벤트 대기 심리도 있었어.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다가오고 연준 인사들이 침묵 기간에 들어가면서 시장이 눈치를 보는 분위기였어. 미국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오면서도 9월 PCE 가격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이 이어졌어. 세 번째는 업종 흐름이야. 중국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았어. 보험이나 소재 쪽이 눈에 띄었고 산업 관련 서비스와 자동차 같은 경기 관련 소비도 힘을 받았어. 여기에 재생에너지와 화학, 기술장비, 통신 서비스 같은 성장주 성격의 업종도 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어. 반대로 일본은 수출주와 내수주가 같이 눌리는 구조였어. 자동차와 복합산업 같은 전통 제조업이 약했고 소매와 음식료 같은 소비 관련 업종도 힘을 쓰지 못했어. 유틸리티와 에너지, 보험, 부동산, 운수, 제약,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까지 전반적으로 매물이 나오는 흐름이었어. 네 번째는 특징 종목 흐름이야. 먼저 중국 금융과 보험 쪽부터 보면 중국 평안보험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보험 섹터 전반의 분위기를 끌어올렸어. 중신증권 같은 브로커리지도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중국 금융주 전반에 매수세가 들어왔어. 이어서 중국 소재와 산업 관련 종목을 보면 중국 알루미늄이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고 내몽고포, 두철강연합 같은 철강주도 같이 움직였어. 경기 부양 기대와 함께 금속과 광업 쪽으로 수급이 유입된 모습이었어. 다음은 중국 AI와 반도체 테마 흐름이야. 무어스레드는 상장 첫날부터 장중에 극단적인 급등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시선을 완전히 가져갔어. 미국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오히려 중국의 AI와 반도체 자급 강화 정책 수혜 기대를 키우는 재료가 됐어. 이어서 일본 기술과 투자 테마를 보면 소프트뱅크 그룹이 강세를 보이면서 일본 지수 하락폭을 어느 정도 막아줬어. 손정혜 회장의 지분율이 늘었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에서의 회동 일정 이슈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어. 마지막으로 일본 전통 대형주 흐름이야. 노무라 홀딩스 같은 금융주가 약세였고 캐논 같은 전자주도 밀렸어. 도요타와 혼다 같은 자동차주, 소니 같은 전자 대형주까지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어. 다섯 번째는 기타 특이 요인이야. 중국은 전일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밀린 뒤에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어. 다만 다음 주에 11월 무역수지와 CPI, PPI 같은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어. 일본은 이번 달 중순에 예정된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인식되고 있어. 미국 쪽에서는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고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멈춘 상태라 시장이 데이터에 더 민감한 구간이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9월 PCE 가격 지수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상태야. 여섯 번째는 거시 지표 흐름이야.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 오늘 일본 시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어. 이 움직임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를 키우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약하게 만들었어. 중국 쪽에서는 다음 주에 나올 무역과 물가 지표를 앞두고 거시 변수에 대한 경계감이 남아있는 상태야. 마무리를 해보면 오늘 아시아 시장은 중국은 정책 기대와 테마주 효과로 반등했고
일본은 금리와 금리차 이슈에 눌린 하루였어. 내일 한국 시장에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와 일본 금리 이슈가 동시에 수급과 스타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여. 오늘 정리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